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법은 부당한 일을 막고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인데요. 하지만 서민들에게 법의 문턱은 아직까지 높기만 합니다. 천수희 변호사는 10년째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소외된 이웃을 돌봐온 부모님의 영향으로 더불어 함께라는 가훈 아래 달동네에서 성장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싶었지만 이제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스스로 무엇이든 잘 들어준다고 자부하는 천수희 변호사, 지금 만나봅니다. 네, 천수희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10년 차 변호사신데 사회 발전에 공헌하신 바를 인정받으셔서 작년에 또 큰 상도 받으셨더라고요. 대한민국 베스트 브랜드 어워즈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그동안 제가 변호사 업무하는 거 외에도 지금도 이제 뭐 범죄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또 한부모 가정 뭐 그런 데서 제가 지금 봉사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반 국민들 상대로 해서 또 마을 변호사 제도를 활용해서 또 무료 법률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틈틈이 시간을 내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을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10년 세월을 꾸준히 이런 활동을 해오시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상당히 많이 진행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지금까지 뭐 건수를 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한 것 같으세요? 예전에 제가 이 책을 썼었을 당시에 이제 법률 홈닥터로 근무를 하면서는 제가 한 2,800분 정도를 만난 것 같고요. 세상에 2,800명. 네. 예. 한 2년가량 되는 시간 동안 2,800분 정도를 만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한 달에 제가 8분씩은 꼭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네, 진행을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뭐 다 합치면 한 10년 세월이니까 그래도 한 대략 한 3,4천 분 가량을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네. 보통 사람들이 법을 잘 몰라서 되게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 한 3천여 분의 그 답답한 속을 풀어주신 거예요. 네, 뭐 제가 꼭 다 해결책을 드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의 이제 뭐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일부라도 좀 헤아려 드렸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도움이 되셨길 저는 바라죠. 예, 네. 그 숨은 얘기들을 좀 이따 찬찬히 여쭤보기로 하고 예. 본인을 무엇이든 잘 들어주는 변호사 천수희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2,800분 가량 상담을 하면서 네. 사실은 이게 법률적인 얘기인가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냥 정말 넋두리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얘기는 네. 그냥 보통 끊고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이렇게 막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좀 끊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알기로는 네. 변호사하고 의사는 특별히 돈이 시간인 걸로 알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제 이제 변호사 친구들도 보면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도 묻는 말에만 대답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핵심을 벗어나는 얘기에 대해서는 서로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네, 그런데 네. 이제 어쨌든 본인이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에 막 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들어드려야 될지를 좀 잘 모르겠어가지고 하나둘 예. 들어드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진로 상담까지 초등학생이 와서 변호사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제가 나중에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돈 안 되는 일에 이렇게 친절한 변호사님 만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줄 수는 없고요. 네, 요즘은 네, 맞습니다. 기준이 있으세요? 본인의 기준? 이제 제가 옛날에 직장을 다녔을 때는 이제 법률 홈닥터라고 해서 이제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때는 뭐 기초수급자, 장애인, 뭐 범죄 피해자 이런 사회 취약계층을 상담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위치가 이제 구청 화장실 복도 앞에 제가 파티션을 치고 있다 보니까 예, 예. 오며 가며 그냥 일반 국민들이 이제 오셔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드리다 보니까 이제 상담을 하게 됐었는데 네. 저도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이제 무료 법률 상담으로 도와드려야 된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담까지는 도와드리되 그 외에 이제 뭐 서면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진짜 법정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이제 변호사님을 선임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네, 네. 거기부터는 돈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죠. 그 원래 전문 분야는 따로 있으시죠? 지금은 제가 이제 건설과 손해배상 전문 분야를 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네네. 예전에는 전문 분야 없이 정말 뭐 임대차부터 시작해서 뭐 형사, 가사 뭐 이런 것들 다 정말 상담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전문 분야는 없지만 정말 얇고 넓게 안다. 저 스스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전문 분야는 있지만 이제 넓게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장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원래 전문은 이제 뭐 건물이라든가 예. 이런데 뭐 하자가 발생했다든가 네, 이럴 맞습니다. 때 네. 손해배상. 네,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아무래도 요즘에는 예. 이제 본인이 내신 분양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건물들을 받게 돼서 막 살던 집에서 갑자기 물이 샌다거나 막 예. 뭐 지붕이 무너진다거나 막 이런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요새는 좀 도와드리려고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료 법률 상담을 그동안 10여 년 동안 꾸준히 해오셔서 사실 저희가 오늘 모신 일이 있기 네.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할게요. 네. 맨 처음에 변호사 되고 나서 시작한 일이 그 일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뭐 구청에 뭐 한 평 정도 되는 공간에 네. 사람들이 오며 가며 들릴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어땠어요? 처음에 이제 사실 이제 제가 구청의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가 됐다고 하면 이제 공부도 네. 잘 못해서 이제 그런 곳으로 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렇지. 보통 이제 뭐 좋은 로펌에 네, 뭐 맞아요. 가고 순서대로 밀려서 간 게 네, 아닌가. 취업이 안 돼서 네. 이제 그 자리로 갔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뭐 로스쿨 다닐 때 또 이제 표창을 받으면서 졸업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서 뭐 좋은 로펌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고 처음부터 이제 나는 만약에 변호사로 합격을 하게 되면 좀 무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려우신 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취업을 하게 됐고 실제로 뭐 서류 심사, 뭐 면접 뭐 이런 걸 다 통과해서 이제 합격을 했죠.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첫 출근을 했는데 이제 구청 화장실 앞에 이제 예. 설마 하면서 이제 갔는데 파티션이 쳐져 있고 그 안에 그냥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이렇게 있는 데가 제 사무실이었던 거죠. 꿈에 부풀었을 텐데 조금 실망이 컸겠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동기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취업이 됐었는데 네. 다들 이제 첫 출근한다고 하니까 사진 좀 보내보라고 하고 막 네. 궁금해했는데 차마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생각보다는 좋다 이렇게 그냥 애둘러서 말은 했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죠. 네. 구청 화장실 앞에 이렇게 있으면 오며 가며 지나는 민원인들이 이제 들르시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참 별별 사연이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말로 그냥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법률 상담을 위해서 예약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네. 그게 아니라 구청에 이제 민원 넣으러 오셨다가 잘 해결이 안 되면 이제 홧김에 오셔가지고 예. 뭐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싹 다 고소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저한테 답을 구하시는데 제가 원하는 답을 말하지 않으면은 뭐 알고 얘기하는 거냐 혹은 막 무료 상담이어서 막 이렇게 쉽게 대답하는 거냐 대충 하는 네, 거냐. 막 별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원래는 상담 대상이 이제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들어드린 건데 네. 뭔가 이제 그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면 굉장히 좀 섭섭했죠 제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무슨 감정의 하수구가 된 네, 건가 이런 맞아요. 생각도 왜냐하면 대부분 좀 화가 나서 오시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네. 뭐 오셔가지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고 이제 사실 법적 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뭐 억울한 사람도 있고 또 뭐 화가 난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뭔가 조금 오셔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참 저한테는 뭐 한 사연 한 사연이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고 또 재밌기도 했고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억울하시거나 아니면 또 화가 나시면 저렇게까지 하실까 또 그런 생각들도 하면서 또 이해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그
대중 없겠습니다마는 하루에 몇 분 정도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하루에 한 8분에서 많게는 13분 정도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예.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상담을 하니까 거의 출근해서 퇴근까지 꽉 채워서 네, 상담을 했었어요. 하루 종일 누군가의 힘든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뭐 즐거운 얘기를 하러 오시는 건 아니니까 사실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스트레스라고 해야 네. 할까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2년이라는 기간, 네. 구청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네. 해준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좀 뭘 본인이 얻은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저도 어려운 동네에서 이제 어렵게 자라가지고,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난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변호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했던 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어려웠던 시절은 이제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또 그 어려움이라는 게 또 성인한테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처음에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지키시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약간 화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런 서류를 갖다 주세요. 혹은 이때까지 이걸 조금 확인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시간 내에 다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일인데. 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왜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은 당장 내 권리를 뭐 법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오늘 하루의 생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네. 공공기관도 근무 시간 중에만 열고 그렇죠. 네. 일해야 되는데. 네, 무슨 서류를 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누구한테 그걸 맡길 만한 부탁할 만한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셨던 건 거죠. 그래서 전에는 제가 내가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진짜 이해할 수 있다. 머리로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네. 진짜로 그 자리에 앉아서 2년 넘는 기간 동안 이제 마음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의료인들의 입장과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네. 정말 변호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다진 기간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좀 어렵게 자랐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천수희 변호사가 달동네 K장녀라고 하더라고요. 네. 달동네에서 자라셨습니까? 네, 제가 살던 동네는 이제 달동네고 지금도 이제 서울이긴 한데 아직도 재개발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 네, 서울에 이제 전 신림동에서 자랐는데, 네. 예. 제가 살던 당시에 저는 이제 8평짜리 판잣집에서, 네. 네, 거기서 13년 정도를 가족끼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 하나, 다락방 하나, 이렇게 있는. 몇 네. 식구가? 4명이죠, 가족. 네 엄마, 식구가. 아빠, 동생, 저 이렇게 있었는데, 예. 네. 그래서 거의 뭐 누일 공간 빼고는 사실상 뭐 공간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집에서 살았었는데, 이제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제 친구들, 뭐 제 주변에 뭐 모든 지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 어린 시절엔 사실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가난하다는 게. 왜냐면 다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줄 몰랐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 가난한 달동네에서 이제 사회운동을 하셨던 분들이셔가지고, 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야학이라든지 어머니 한글교실, 뭐 지역 신문사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셨고, 네. 어머니는 이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 아동센터를 이제 제가 7살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33, 4년 정도 운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부모님께서 힘든 동네를 찾아가서 네. 뜻있는 일을 펼치신 그런 분들이시군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조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리고 또 두 분이 또 뜻이 맞으셔가지고 예. 네. 그런 활동들을 이제 신림동에서 시작하셨죠. 네. 한쪽만 그럼 맨날 싸우고 맞아요. 나중에 네. 갈라서고 그래요. 네. 근데 전 사실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부모님이 예. 뭐 돈 때문에 싸우고 이런 걸 못 봤어요. 왜냐하면 돈이 아예 없으면 사실 돈 때문에 싸울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그냥 서로 뜻이 맞으셔가지고 예. 네,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네, 지금도 활동을 하세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한 60명 정도의 아이들이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뭐 네. 돌봄도 하고 이렇게 네,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마 천수희 변호사 부모님이 하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지 싶네요.
근데 오히려 어렸을 때는 참 반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집부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마음속으로 또 원망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나는 크면 돈 잘 버는 사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린 시절에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뭐 이렇게 변호사까지 된 걸 보면 공부도 굉장히 잘했을 텐데 뭐 학원이나 뭐 참고서나 이런 거는 좀 사주고 뒷받침을 해 주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공부방 아이들과 똑같이 거기서 그냥 자랐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이제 후원을 받으셔가지고 저를 학원에 보내주려고 하신다거나 학교 선생님들이 좀 안타까워하시면서 집에서 안 보내주니까. 네, 맞아요. 얘는 좀 도와주면 될 텐데. 네, 맞아요. 근데 또 어린 나이에는 그런 또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또 학원을 다니면 또 교재비는 또 제가 내야 되잖아요. 학원비까지는 그렇죠. 후원을 해주신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또 부모님 걱정이 돼서 포기하고 그랬던 적들이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진짜 그 사춘기 시절에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어렸을 적의 어떤 경제적인 네. 물질적인 결핍이 네. 결과적으로 우리 천수희 변호사가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뭐 한이라고 하면 어린 시절에 한이라고 하면 내가 배우고 싶은 걸 좀 마음껏 못 배운 거에 대한 뭔가 좀 항상 아쉬움이라든지 뭐 갈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결핍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20살이 되면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을 벌면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 정말 마음껏 배우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석사, 박사까지 다 마쳤고요. 그리고 또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땄고 그리고 요즘도 그냥 뭐 취미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악기도 되게 배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돈 드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악기 하나는 제가 꾸준히 지금 레슨 받으러 뭐 해요? 바이올린 배우는데요. 굉장히 못해요. 그래서 바이올린 선생님도 맨날 왜 이렇게 시간도 없는데 와서 맨날 이렇게 배우냐. 우리 실력도 늘지도 않는데 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못 배워서 그런다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결핍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성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공부를 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그 갈망이 있기도 전에 요즘 부모님들은 너무 많은 것을 맞아요. 채워 넣어주려고 하니까 그 마음을 다 없애버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네요. 그 이름도 천수희라는 이름이 좀 특이해가지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오해를 또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름이 달을 숫자에 달을 이라고 해서 이제 1, 2, 3, 4 할 때 그 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뭐 순희, 뭐 수희 뭐 이렇게 막 순희 뭐 이렇게 다들 헷갈려 하시는데 이제 저는 국어사전에서 이제 다르고 다르다라는 뜻을 이제 저희 외삼촌이 그 당시에 제가 태어날 당시에 고등학생이셨는데 뜻이 너무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름이 지어지게 됐고요. 이제 아마 성까지 특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참 어렵게 공부하고 대학 시절도 뭐 거의 아르바이트로 다 뭐 했다고 들었는데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경제적인 거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아까도 나는 크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돈 많이 벌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알아봤는데 제가 신림동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사실 고시촌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추리닝 입으신 분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맨날 거기서 뭔가 두꺼운 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은 뭐지? 막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법조인 되려고 공부하는 분들인데 법조인이 되면 돈 많이 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실 뭐 맹모 삼천지교처럼 그 말이 맞네. 진짜 고시원이 옆에 있으니까 고시 준비하게 제가 되는 만약에 건. 방송국 옆에 있었으면 연예인을 뭐 될지 모르겠지만 꿈꿨을 텐데 그게 아니라 고시촌 옆에 자라다 보니까 그러면 고시 공부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어렴풋하게 어렸을 때는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동네가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거기에 이제 많은 철거민 이주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근데 어린 시절에 봤을 때는 막 갑자기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다 막 때려 부수고 밀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도대체 법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도대체 법이 어떻길래 저렇게 쫓겨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까. 그래서 나도 법을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고 또 내 주변에 저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생겼을 때 내가 조금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또 변호사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0년 차 변호사면 이제 뭔가 좀 전문가가 돼서 일을 의욕적으로 펼쳐갈 그런 나이인데 네. 훨씬 또 어린 시절부터 네. 그 많은 나이에 비해서 많은 사회 경험, 인생 경험을 네. 하시지 않았나. 근데 변호사가 되는 과정도 참 쉽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투병하면서 변호사 준비를 했다고 그러던데요. 네, 뭐 고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중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뭐 갑상선 암이라는 또 진단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네, 네. 이제 중간에 공부를 이제 그만둘 뻔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도 K 장녀셔가지고 되게 강인하신 분인데 예. 사실은 제가 뭐 살면서 엄마가 우는 모습을 많이 못 봤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새벽에 우시더라고요. 저 모르게 우셨는데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부모 가슴에 못 박으면서 공부를 해서 성공한데 무슨 의미가 있냐. 엄마 입장에서는 네. 얘가 공부하느라고 너무 고생해서 병이 생겼나 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집에서 그냥 설거지만 하고 살아도 건강하게 사는 게 그게 뭐 부모에 대한 뭔가 또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짐을 싸서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왔었죠. 네. 좀 쉬었어요? 좀 쉬었어요? 조금 쉬기는 쉬었는데,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 공부를 포기하게 되면, 다른 무슨 일을 해도 또 쉽게 포기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걸 일단 끝을 맺고 네.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예. 조금 쉬고 다시 네, 또 공부를 하게 됐죠. 참 그렇게 어렵게 변호사가 됐어요. 네. 변호사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던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 그래서 어렸을 때 누가 나한테 변호사 되면 돈 많이 번다고 했을까라고 그 사람을 찾아야겠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다. 막 농담적으로 말을 했었는데 사실 뭐 저는 원래부터 이제 어려운 분들을 도우려고 변호사가 됐기 때문에 네. 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과정 중에는. 근데 막상 이제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고 시작한 상담 자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굉장히 그러니까 초라한 사무실에 변호사인데 화장실 옆에 칸막이 하나 주기. 네, 뭐 찾아오시는 분들도 저한테 뭐 알면서 말하는 거냐, 로스쿨 나와서 잘 모르는 거냐, 공짜 변호사 모르는 거냐,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막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근데 네. 나중에는 이건 진짜 나 아니면 못하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변호사 되기까지도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법시험 준비할 때도 뭐 네. 물론 이제 머리가 굉장히 좋으셔서 독학으로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최소한의 책값이라든지 학원비라든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누군가 또 나의 생계를 또 책임을 져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로스쿨에 가서는 또 학비, 거기 또 등록금 생활비, 비싸죠. 네, 맞아요. 등록금도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때도 뭐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다녀가지고 사실상 로스쿨에서 또 제가 보통 로스쿨 한 학기 학비가 거의 1,000만 원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빚을 만들고 졸업을 하면 다 이걸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또 열심히 했었어요. 장학금 받으려고요. 근데 예. 주변의 친구들은 이제 제가 워낙 성격이 조금 밝은 편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경제적인 형편인 걸 모르고 쟤는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돈 때문에 네 그랬죠. 그래서 장학금으로 받고 그다음에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장학재단에서 또 생활비 대출을 해줘가지고 네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이제 어렵게 변호사가 됐으면은 돈 많이 버는 일에 뛰어들 수도 있었는데 네. 무료 법률 상담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지금까지 한 10여 년 무료 법률 상담하면서 경험한 일들을 담아서 네.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사랑 없이 우리가 법을 말할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얘기에 항상 그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해서 돈도 그러니까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돈도 빌려주고 또 사랑해서 결혼도 했고 그리고 또 믿었기 때문에 동업도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신뢰나 사랑을 바탕으로 어떤 법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네. 그 이후에 그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신뢰가 깨지면서 이제 분쟁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할 때에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 왜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 왜 그런 사람이랑 동업을 했어? 막 이렇게 뭔가 그 사람을 뭔가 비난하는데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분이 이 사람을 얼마나 믿었고 또 얼마나 또 의지했고 또 얼마나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을지를 조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셨을 때에 상담을 오셨을 때에 뭔가 법적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조언하기보다는 그럼 어떤 일이 있으셨는데요? 그분이랑은 어떤 관계셨는데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막 이제 대화를 막 하세요. 막 얘기를 막 해주시는데 그 얘기 끝에 원래는 법대로 하려고 오셨던 분들도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면 그 사람도 원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 문제를 조금 해결하시면서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이 놀래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제 자신도 사랑을 갖지 않으면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끝까지 다 들어드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떤 사람에게 법적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법대로 해, 뭐 법이 이렇대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법 이전에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랑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어주고 또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조금 더 먼저 법보다는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책에 그런 얘기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네. 정말 공감하는 것이 네. 법이 너무 중요하고 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지만 네. 법만 가지고 따지고 드니까 사실 네. 우리 정치도 저렇게 네, 맞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 법 이전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눠야 되는 것들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법도 예. 원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를 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될 최소한 것들을 만드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요즘의 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만들어진 이후에도 특정한 누군가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그 법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법을 좀 적용하거나 아니면 법을 적용하기 전 상황에서도 조금 한 번 더 고려를 해보고 또 이해해보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법이 더 잘 네. 또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뭐 10년 차 변호사니까 네.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경력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그 무료 법률 상담을 하시면서 겪었던 사례들 네. 그런 또 깊은 얘기들을 좀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그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약계층을 위해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 무엇이든 잘 들어주는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